안녕하세요.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초대형 유망주, 그 많은 유망주들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테방 윌리안, 한번 스카우팅 리포트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 첼시가 유망주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사 모은 유망주 중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수는 실제로 브라질 내에서도 가장 기대하는 유망주라고 봐도 무방하고, 실제로 그 첼시의 유망주 영입 정책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께서 의문을 표하셨고 또 반감을 내비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선수에서만큼은 모든 분들이 거의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초대형 유망주이고 그만큼 저희가 또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신체적인 특성부터 좀 살펴보죠. 사실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이고, 저는 이 선수의 신체적인 능력이 정말 상위 1%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신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첩성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방향 전환을 하거나 볼에 대한 그 민감한 반응, 상대에 대한 그 민감하고 세밀한 반응이 정말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각도로 접을 수 있어? 하는 각도에서도 잘 접고, 근데 또 그 각도로 접었는데도 관성의 영향을 잘 안 받고 바로바로 또 방향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선수는 방향이나 속도를 바꿀 때 저항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말씀하신 관성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중력을 안 받는 것처럼,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정말 신체 구조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확실히 봤을 때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향을 바꿀 때, 속도를 바꿀 때 본인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드리블러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테방은 이런 방면에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첼시의 오른쪽 윙어들을 좀 살펴보면 네투는 정말 말 그대로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대표적인 선수잖아요. 한쪽으로 가다가 또 접었을 때 상대도 속지만 자기도 속는, 그렇게 해서 관성의 영향을 받아서 접었을 때 그 볼을 다시 따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선수고, 그러니까 딜레이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마두에케 같은 경우에는 그 접을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한정적인 선수예요. 이 선수는 접었을 때 그 볼을 잘 따라가긴 합니다. 민첩하게. 그렇지만 그 볼을 접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그 각도 자체가 조금 한정적인 그런 몸 선수예요. 자체가 좀 비대한 편이라서 그런 면도 있죠. 마도에케는. 네. 그런데 에스테방은 그 네투처럼 각도 확실하고 많이 접을 수 있는데 마두에케처럼 그걸 민첩하게 잘 따라가는 정말 사기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경합을 이겨내는 능력이 지금 브라질 리그 수준에서는 꽤 좋은 편인데, 무엇보다 밸런스, 코어 힘,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드리블러로서 정말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선수 별명이 괜히 메시뉴가 아닙니다. 메시의 코디네이션, 메시의 방향전환, 민첩성 능력을 갖췄으면서 메시가 경합을 이겨낼 때 그 보이는 그 밸런스랑 코어, 이런 점도 연상을 시키거든요. 메시 선수를. 네, 메시 선수와 정말 드리블을 하는 면에서 좀 유사한 점이 있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좀 타고난 스트렝스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몸이 굉장히 얇고 작기 때문에. 근데 그 스트렝스를 이용한 경합을 하기 전에 선수를 빠져나갈 정도의 민첩성이 있고, 또 경합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밸런스와 그 신체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다시 그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드리블러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신체 능력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성기 시절 메시를 보면은 메시가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를 제압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상대 수비수가 덤빌 때 메시는 그냥 미동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동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리블 시 밸런스, 자세를 유지하는데, 에스테방이 이런 면을 좀 메시를 좀 닮았어요. 네, 정말 드리블러로서 출중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건 아직 이 신체적으로 덜 여물었기 때문에 그 치고 나가는 그 파워도 좀 부족하고, 파워를 이용해서 최고 속력에 도달했을 때 그 최고 속력도 아직은 조금 약간 느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살짝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당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마레스카 체제에서 윙어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상대 풀백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아직 에스테방 선수의 파워, 폭발력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돼야 되겠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선수가 07년생이잖아요. 아직 성장기에 있는 선수죠. 네, 성장이 있는 선수고, 이 부분은 근육이 붙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메시 선수도, 물론 메시는 타고나게 폭발력이 좋긴 했어요. 하지만 메시나 아자르 이 선수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데뷔 시즌보다는 나이를 먹어감으로써 파워가 더 상승하는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20대 중반에 그게 피크를 찍는 거고요. 아직은 정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파워적인 아쉬움은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뒤에서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이 선수의 테크닉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선수가 엄청난 드리블러, 엄청난 원더블러다. 하지만 엄청난 테크니션은 아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드리블의 기반은 정말 이 놀라운 신체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선수의 신체적인 특성은 정말 좀 특출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테크닉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볼 마스터리가 그렇게까지 완벽한 선수는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브라질 리그의 그 잔디의 특성상 터치가 조금 튀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선수의 터치를 보면 뭔가 네이마르라든지 이니에스타라든지 그 메시가 연상될 정도의 테크니션은 아니에요. 물론 그럼에도 엄청난 테크니컬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메시나 이니에스타 그런 선수처럼 발에 볼이 완전히 붙어 다니는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당장 첼시만 봐도 아자르 정도의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아자르는 정말 그 미세한 볼 컨트롤이 가능했고, 또 네이마르는 정말 화려한 기술, 그리고 기술 자체가 매우 다양했잖아요. 근데 그런 기술의 다양성 혹은 아자르의 정교함까지는 없는 선수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압도적인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 그 볼 마스터리에 대한 아쉬운 점을 좀 커버를 하는, 물론 이 아쉽다는 것도 이 에이스 선수들에 비해서 아쉽다는 거지, 일반적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엄청 대단한 월등한 편이죠, 편입니다. 사실. 네. 드리블에 있어서는 볼을 다루는 테크닉이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 상위 레벨로 갈수록 피지컬적인 신체 능력이 더 부각이 되고, 또 동체 시력이라든지 멘탈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테방은 압도적인 볼 마스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요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좀 저돌적으로 드리블을 하려는 그런 멘탈적인 자신감도 있는 선수고, 또 이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순간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덤빌 것 같으면 딱 쳐버리고, 안 덤빌 것 같으면 계속 간을 보고, 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란 말이죠. 그리고 임기응변도 되게 능해요. 드리블이 사실 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수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브라질 리그는 볼이 잘 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볼이 튀거나 뭐 상대의 액션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이런 변수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테방은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신체 능력, 민첩성은 물론 동체 시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전 상황 혹은 좀 정돈되지 않은 국면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더 영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또 드리블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죠. 좁은 공간, 큰 공간 가리지 않고, 또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는다는 굉장히 완성형 원더볼러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해야 되는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도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 반면에, 또 안쪽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컷인을 하거나 또 터치라인을 따라서 돌파를 한 것에도 능하고, 또 포켓에서 좁은 공간에서 이제 팬텀 드리블을 라크로케타라고 하죠. 그런 드리블을 사용해서 돌파를 하는 것도 능한 반면, 공간이 넓을 때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면서 이제 상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드리블도 잘 하는, 정말 드리블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적재적소의 드리블을 사용할 수 있는 완성형 드리블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역과 환경을 가리지 않는 만능 드리블러.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측면에서 1대1 대결을 하는 것, 혹은 중앙에서 포켓에서 두세 명의 선수를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뭐가 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블의 특성, 드리블에 요구되는 그런 능력치가 다른 것인데, 에스테방은 이 두 가지 모두 자유자재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선수를 굉장히 차별화시키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형 원더블러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 사실 첼시에는 그 파이널 서드에서 다수의 수비수를 상대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1대1 상황에서
언밸런스. 그러니까 첼시가 그 측면에서 미니게임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뭐 3대3, 2대2 이런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데 그 균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균형의 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1대1 돌파에서의 승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선수는 있죠. 마데오에케나 네투처럼 측면에서 1대1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측면과 가리지 않고 하는 선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머도 온더볼이 그렇게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고 특히 네투, 팔머, 산초, 마도에케 모두 다수의 수비수를 상대로는 고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첼시에서는 그런 균형의 추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온더볼로의 부재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아자르 이후에 이렇게 언밸런스를 좀 야기할 수 있는 선수는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첼시에. 그러니까 아자르 이후에 좀 그런 온더볼 상황에서 공격 상황에서 전술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는데 에스테방은 유형을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 있었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가리지 않는 또 장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수를 상대하는 국면에서 뭐 측면 중앙 가릴 거 없이 다수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정말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온더볼이 좋은 에이스들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에스테방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자르 이후에 없었던 그런 에이스에 대한 부재,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자르급으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에스테방입니다. 그거 성장세를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 나이 때 보여주는 퍼포먼스로는 분명히 좀 기대가 돼요. 일단 이 선수를 봤을 때 굉장히 또 드리블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그죠? 네, 제가 이 에스테방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불필요하게 끄는 볼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좀 가장 팀에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주변에 선배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머를 보면서 좀 답답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 빠르게 줘도 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굳이 한두 번 더 터치를 하면서 템포를 잡아먹고 받는 선수가 조금 어려워진 상태에서 패스를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에스테방은 이제 받는 선수도 편한 상황에서 볼을 주고 줘야 될 때와 안 줘야 될 때, 그리고 속도를 내야 될 때와 줄여야 될 때를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잘 구분하는 선수입니다. 플레이메이커로서의 기질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수가 또 신기한 게 이거는 메시나 아자르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드리블을 양발로 합니다. 양발 사용이 좀 굉장히 좋죠. 네, 일단 이 선수가 퍼스트 터치를 하는 장면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측면에서 터치라인을 등진 상태에서 볼을 받을 때 보통 왼발잡이 드리블러들은 왼발 아웃프런트로 볼을 잡아놓는 게 대다수예요. 근데 이제 에스테방은 자신에게 오는 볼을 오른발로 잡아놓고 그 스텝 그대로 터치로 가져갑니다. 이제 어린 선수들 그 양성하는 과정에서 훈련을 시킬 때 그 스텝 그대로 움직여라, 그 스텝 그대로 패스를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터치를 받으면 터치를 받은 스텝 그대로 드리블로 이어간다든지, 패스를 하고 나면 패스를 한 스텝 그대로 움직임으로 이어가든지, 이런 코디네이션들이 어릴 때 많이 중요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에스테방은 이거를 양발로 모든 상황에서 온더볼, 오프더볼 가리지 않고 특히 온더볼에서 드리블을 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터치를 해놓고 왼발로 바로 치고 나간다거나, 오른발로 터치를 하고 왼발로 또 템포를 잡는다거나, 이런 선택이 가능합니다. 드리블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변칙적이면서 또 임기응변에 능하다는 것이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선수가 되게 다양한 유형의 또 터치나 드리블 스텝에 능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또 드리블을 변칙적으로 만드는 요소인데, 뭐 그때 매발 터치 언급을 해주셨는데 에스테방 이런 방면에서도 분명 또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네, 매발 터치라는 거는 이제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돼요. 공간이 좁거나 아니면 1대1로 상대를 제압해야 할 때 보통 사용이 되는데, 이제 에스테방은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공간, 넓은 공간 모두 잘하는 선수인 만큼 좁은 공간이나 1대1 한 상황에서 매발 터치로 상대를 쪼개고 들어가는 것도 잘하는 반면에, 또 속도를 내야 될 때는 이제 길게 터치를 하는 것도 잘하고, 또 그 양발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한 발로만 드리블을 하면
가장 많이 터치를 해도 한 스텝에 한 번밖에 터치를 하지 못하거든요. 뭐 플립플랩 같은 기술을 구사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게 되면 한 스텝에 두 번의 터치를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이제 에스테방은 그런 정도의 그 드리블 스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에스테방의 큰 장점이고, 이 선수가 기술적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볼 마스터리가 아주 압도적으로 뛰어난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더볼로로서의 완성도가 높은 이유는 이렇게 좀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양발을 활용해서도 다양한 터치를 할 수 있고, 또 임기응변에도 능하고, 또 무엇보다 신체 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상황, 다양한 국면에서도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볼을 찰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킥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죠? 네. 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페널티킥, 뭐 최근에 한번 실축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페널티킥, 프리킥 모두 잘 처리하는 선수고, 코너킥도 잘 처리하고, 기본적으로 이 왼발로 공을 찰 때 시도할 수 있는 구질이 굉장히 다양한데, 또 그 구질이 본인의 의도대로 잘 전달되는 그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킥이 강력하면서도 좀 세밀하다는 거잖아요. 이 선수의 인스텝 슈팅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네. 메시가 예전에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코로나 시기였죠. 그때 엄청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했었는데, 에스테방도 지난 시즌에 파우메이라스에서 그런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또 인스텝 슈팅이 좋은 반면에 오른쪽에서 컷인을 해서 들어오거나 박스 안에서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구석을 보고 감아차는 슈팅의 퀄리티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크로스를 할 때를 보면 낮고 빠른 크로스와 높게 뛰어가서 정확히 선수에게 전달되는 그런 로빙 패스, 이런 다양한 구질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의 낙차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 좀 볼의 낙차가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죠? 네. 낙차가 크기만 하면 수비수들이 읽기가 쉽고, 또 낮기만 하면 받는 선수들이 불편하단 말이죠. 이걸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스테방은 슈팅을 할 때도 칩샷도 가능하고, 가마차기도 가능하고, 인스텝 슛도 가능하고, 크로스를 할 때도 낮고 빠른 것도 가능하고, 땅볼도 가능하고, 높게 가는 로빙 패스도 가능한 그런 정말 다재다능한 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패스에 대한 강약 조절에 대한 감각이 괜찮아요. 이 선수가 프레이메이킹 윙어의 성향을 띌 때도 있고, 또 10번처럼 뛸 수도 있겠지만,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뒤에 다뤄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플레이메이커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 선수가 패스에 대한 강약 조절, 이런 이해도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패스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내야 될 때 되게 빠른 타이밍에 잘 보내는데, 그 패스의 퀄리티도 또 괜찮은 편이에요. 특히 오른쪽에서 왼발로 안쪽으로 감아주는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하고, 이 선수도 약간 엔소 페르난데스가 오른발을 사용하는 것처럼 왼발로 아웃프론트, 인프론트, 그리고 발등, 인스텝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발목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좀 각이 크게 터치를 한다든지, 좀 터치를 옆으로 돌려놓을 때 그 각을 꺾어서 유효슈팅을 날리는 것은 굉장히 좀 발목 힘이 세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테방 그런 유형의 득점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그 발목 힘이 좋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도이랑 제임스 같은 유형입니다. 애초에 도움 닫기를 많이 하지 않고 그 딱 선자리에서도 그냥 발목 스냅으로만 강력한 킥을 구사하잖아요. 그런 유형이 있는 반면에, 또 예전에 쿠티뉴 존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쿠티뉴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꺾어서 슈팅을 때려서 또 가마차기로 득점을 해내는데, 이것도 굉장히 발목 힘이 좋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옛날에 데이비드 베컴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건 이제 디딤발의 지탱하는 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디딤발의 유연성. 그 지탱하는 힘과 그 볼을 차는 발로도 그걸 잘 꺾을 수 있고 그걸 잘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에스테방은 오도이나 제임스 같은 발목힘보다는 좀 쿠티뉴나 베컴 같은 그런 발목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캔드리 파이즈 선수에 대해서도 다뤄볼 텐데, 이 선수도 굉장히 발목힘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첼시 스쿼드 전반적으로 발목힘이 좋은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 서드에서 샷메이킹도 잘 안 되고, 유효슈팅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근데 에스테방이라든지 파이즈 같은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플레이 스타일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 선수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좀 온볼에 치중한 선수이긴 해요. 그러니까 드리블러죠.
좀 완성형 드리블러이자 또 완성형 어태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수의 온더볼적인 역량에 좀 많이 좀 주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수를 높게 보는 것이 좀 컴플리트 어태커로서의 좀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자르랑 살라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까요? 물론 아자르만큼 테크닉이 정교하지도 않고 또 살라만큼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두 선수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 온더볼, 그리고 살라의 그런 박스 부분에서의 효율, 득점력, 이런 부분들을 좀 모두 갖고 있는 선수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컴플리트 어태커스러운 그런 공격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아자르나 살라도 이제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특히 살라는 이번 시즌에 그게 폭발을 한 상태고, 에스테방도 아자르와 살라급의 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그 정도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자르의 테크닉을 일부 가져오고 또 살라의 생산력을 또 일부 가져오고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갖춘 그런 정말 완성형 공격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에스테방이 또 인상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선수가 온더볼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가 또 오프더볼적인 측면에서 볼의 낙하 지점을 포착한다든지, 뭐 리바운드 볼을 먼저 예측을 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든지, 그렇게 좀 튀어나오는 세컨볼, 이런 볼들을 잘 받아서 득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메시나 살라 같이 득점력이 정말 뛰어난 윙어들을 보면은 이런 유형의 득점이 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박스 안에서 기본적으로 상대를 따돌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컷백이 나올 때를 보면 앞으로 가다가 수비수가 앞으로 쏠리면 순간적으로 뒤로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잘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돌아 들어간다든지 이런 장면이 많고, 또 에스테방의 득점이 이제 오른쪽에서 약간 바르셀로나의 야마를 보면 오른쪽에서 왼발로 감아찬다거나 꺾어차는 유형의 그 득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테방의 득점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워 먹는다거나 컷백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혼전 상황에서 밀어넣는다거나 이런 득점도 굉장히 많은 선수란 말이죠. 약간 파머나 은kun쿠처럼 승부처를 본능적으로 잘 아는 선수라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중거리 슛, 드리블로 3, 4명 제치고 넣는 슛, 이런 득점도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는 좋지만, 사실 윙어가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쉽게 좀 리바운드 볼을 받아먹는 득점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게 오히려 본인의 득점 루트의 줄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에스테방이 좀 쉬운 골, 좀 기본적인 또 박스 안에서 움직임, 이런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인다는 것이, 말씀해주신 승부처를 찾는 능력, 이런 부분이 좀 뛰어나다는 것이 이 선수를 컴플리트 어태커로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킥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선수는 원터치로 볼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좋다는 거죠. 화려한 네이마르 정도의 화려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중에 뜬 볼도 자유자재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테크닉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원터치로 슈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정확한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반응 속도, 동체 시력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투입되는 볼에 대한 대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슛메이킹 과정, 그리고 슈팅까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적인 측면을 좀 더 봤을 때 이 선수가 뭐 10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뭐 이 선수가 첼시에서는 10번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에스테방 본인도 나는 좀 더 미드필더로 나를 정의한다 이런 또 인터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비찬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일단 지금 당장 첼시에 오면 오른쪽 윙어에서 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파우메이라스도 이제 시즌이 바뀌었잖아요. 브라질 리그는 1년 단위로 시즌을 하기 때문에 시즌을 바뀌어서 지금 초반을 치르고 있는데, 경기를 보면 조금씩 중앙에서 에스테방이 볼을 잡고 드리블을 하는 빈도가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첼시에서의 활약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선수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가진 그런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공격수로서의 역량을 생각해 봤을 때는 측면에 국한시키기에는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중앙화를 시켜서 다방면적으로 경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에이스로 만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물론 이 선수가 뭐 측면이냐, 측면 윙어냐, 뭐 공격형 미드필더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선수를 봤을 때
결국 메시랑 아자르, 네이마르랑 좀 궤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측면 플레이로 시작을 했다가 어쨌든 중앙화를 시도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언더발 파괴력을 지닌 선수라면은, 이 정도의 그래비티,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선수라면은 측면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조금 박스와 가까운 지점에서 볼터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테방도 뭐 첼시 입단 초기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뛸지 저희가 지금 확실히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 선수의 피지컬적인 아직 여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측면에서 뛰는 게 또 시작점으로는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성장을 하고 또 영향력이 늘어남에 따라 또 중앙화를 분명 시도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파머도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뭐 캔드리 파이즈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과 같이 기용이 됐을 때 이제 첼시의 아쉬운 점 중 하나가 10번과 윙어가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좀 유기적인 그리고 그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거든요. 에스테방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파머도 오히려 덩달아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측면으로 빠져주고, 또 그럴 때 에스테방이 좁은 공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주면서 사실 포지션의 그 수비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은 포지션의 그 이런 분배가 불명확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머와 함께 윙어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제한을 두지 않고 또 그런 좋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팔머가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높고 또 좁은 공간에서 위력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상대가 중앙을 틀어막을 때 영향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윙어에서 팔머와 지속적인 스위칭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팔머가 좀 공간이 넓은 측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스위칭이 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다면 팔머 역시에게도 되게 좋은 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첼시 현재 윙어들 마두에케, 네투를 보면은 팔머와의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첼시 공격력이 좀 단조로워진 측면이 있었는데, 에스테방의 합류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파이즈 선수도 마찬가지죠. 파이즈도 공격형 미드필더랑 우측 윙 둘 다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팔머, 에스테방, 파이즈 이렇게 첼시의 우측면을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의 멘탈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선수의 멘탈적인 부분 크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경기장 안에서의 그 멘탈과 경기장 밖에서의 멘탈을 보고 싶은데, 경기장 안에서의 멘탈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선수는 본인이 볼을 뺏겼을 때 절대 그냥 서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가서 본인의 볼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집념이 돋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첼시 선수들 가운데는 볼을 뺏겼을 때도 제압박을 가하지 않고 그런 설렁설렁 복귀를 한다든지 하면서 좀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선수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 에스테방은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좀 승부욕이 있고 집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메시 같은 선수들을 보면 정말 집념이 대단하잖아요. 에스테방도 좀 그런 비슷한 기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경합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수비수의 컨택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고, 물론 브라질 리그 수준에서, 그리고 또 신체 능력도 그렇지만 컨택을 받고 뭐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빨리 일어나고, 메시 네버 다이브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테방도 좀 그런 비슷한 끈기와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합 상황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경합을 잘 이겨내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일어서서 플레이를 전개하는 그런 끈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에스테방 같이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유형의 선수들이 사실 자신감이라는 게 없어서 플레이를 소극적으로만 하면 기용하는 의미가 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테방은 실패가 거듭될 때도 계속해서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본인에 대한 그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 대한 멘탈리티도 굉장히 높게 살 수 있습니다. 유망주들의 성장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언론의 주목도로 인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위축이 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에스테방의 멘탈은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 에스테방은 첼시 이적설이 또 뜨고, 첼시 이적이 거대한 이적료로 확정이 되고, 또 이제 첼시 팬들이 주목을 하면서 인스타 팔로워도 많아지고 전 세계적인 주목이 갔는데,
그 과정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오히려 활약이 더 좋아지는 좀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이 선수는 오히려 주목을 즐기는 거네요. 네, 이게 정말 스타의 자질이기도 하고 어린 선수의 경우 좀 관심을 받으면 나태해지거나 아니면 좀 위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오히려 그 관심을 더 즐기면서 관심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활약이 더 좋아지는 정말 어린 선수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멘탈도 살펴봤고 확실히 멘탈에 있어서도 좀 스타의 기질이 보이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은 그런 끈기 있는 정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또 첼시에서 에스테방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좀 우려되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혹시 뭐 있을까요? 에스테방에 대해서 좋은 점을 굉장히 많이 봤고 실제로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기대가 되는 요소가 많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한번 살펴봅시다. 네, 이 선수의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 선수는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건 좀 없고 이제 걱정이 되고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점들이 있는데 일단 오프 더 볼을 좀 살펴보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처를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오프 더 볼은 굉장히 기민하게 잘 가져가고 또 적재적소의 위치에서 나타나서 볼을 받아주거나 볼을 받기 전에 자신에게 붙은 수비자를 정리하는 움직임은 좀 좋아요. 이동작이라 하죠. 네, 이 이동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를 떨쳐내고 내려와서 볼을 받는 게 있고 상대를 따돌리고 뒷공간으로 가면서 볼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테방은 전자에 상대를 따돌리고 앞쪽에서 내려와서 받는 볼은 그런 오프 더 볼은 괜찮지만 그런 건 이제 은쿤쿠도 굉장히 잘하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비자를 끌어들이고 뒤로 뛰어서 뒷공간을 확실히 먹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 마레스카 축구에서도 윙어들의 뒷공간 침투가 어느 정도 요구가 되는 것도 있고 에스테방이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체급이 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경합이 될 때 계속해서 밀리면 내려오면서밖에 볼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계속 유리한 상황에서 볼을 차기 위해서는 상대를 끌어들였다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받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 습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지금 마두에케가 배우고 있잖아요. 마레스카가 사실 윙어들에게 움직이는 하나의 그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윙어들에게 요구하는 움직임이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배워갈 수 있고 에스테방은 어리기 때문에 분명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폭발력이 지금 뛰어나다고 보기에는 좀 프리미어리그 수준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마두에케처럼 장거리를 이제 스프린트를 끊기에는 아직까지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에스테방이 과연 윙어로서 마두에케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반복할 수 있는 선수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무 많은 수비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이 선수를 윙어 쪽에 기용을 하겠다 하면 이 선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기용을 하고 수비 시에도 좀 높은 위치에 배치를 해두고 왼쪽 윙어를 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이 선수가 조금 더 무르익으면 10번 자리에서 지금 팔모가 소화하는 역할이죠. 아예 압박할 때는 4-4의 형식으로 투톱처럼 압박을 하고 또 공격할 때는 포켓에서 움직이게 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오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올리고 아니면 아예 기조를 바꿔서 또 에스테방 맞춤형 전술을 짜줄 수도 있죠. 또 그런 다양한 또 시나리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피지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우려를 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코디네이션, 근지구력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민첩성, 컨택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좋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밸런스랑 코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력을 형성을 하고 근력을 늘려서 조금 더 강한 컨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면 되는데 이건 점진적으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선수가 지금 이제 17살이 됐잖아요. 2007년생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기에 있는 선수고 신체적인 기초가 좋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벌크업을 하면서 신체 밸런스가 무너진다든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다든지 이런 점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신체적인 베이스가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폭발력이죠. 폭발력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순발력, 파워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힘이 부족한데
이 힘은 사실 에스테방 같이 드리블을 하는 선수에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신체적으로 5대5 컨택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빨리 볼을 가지고 이 볼로 상대를 제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스테방이 가진 민첩성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순발력이 문제인데, 순발력은 사실 첼시에 와서 좀 성인 레벨에 맞는 근육이 생기고 나면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프로그램을 거쳐야겠죠.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첼시에 1군에 합류하고 나서 순발력이 좋아진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코너 갤러거가 대표적입니다. 이 선수가 신체적인 탄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는데 지난 시즌 보면 첼시에서 서전트 점프를 가장 잘 뛰는 선수가 또 코너 갤러거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 나이가 들면서 좀 여물면서 신체 능력이 올라오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런 건 분명 개선이 되고, 아자르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굉장히 센스랑 볼 컨트롤 그리고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영향은 좋았지만 파워가 그 전성기의 모습에 비해서는 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자르도 시즌을 거치고 또 몸을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서 훨씬 더 피지컬적으로 강인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에스테방은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이 선수의 신체 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부상에 대한 우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부상에 대한, 물론 플레이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이 선수가 좀 과격한 방향 전환 그리고 많은 컨택을 감당해야 된다는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부상에 대한 위험이 아예 없진 않지만, 이 선수의 신체 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부상 우려는 좀 적단 말이에요, 비교적. 네. 그리고 드리블러 좀 볼을 많이 만지는 선수들을 보면 근육량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은 이게 좀 부상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뭐 베일 같은 선수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에스테방은 또 그 신체 프레임 자체가 얇고 관절과 근육 모두 좀 얇은 슬림한 체형이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도 적고 또 관절과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들의 부상도 굉장히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유연하다는 게 좀 많이 부상 예방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메시랑 비슷한 부분이 진짜 많아요. 어쨌든 메시도 정말 많은 견제를 받는 선수이지만 부상이 정말 적잖아요. 에스테방도 플레이 스타일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체 구조를 봤을 때 정말 메시랑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정말 많이 가고요. 플레이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첼시가 아자르 이후에 좀 크랙의 부재로 인해서 좀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좀 공격에 있어서 다양성과 파괴력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에스테방의 합류와 성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첼시의 오랫동안 좀 지속되어 왔던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입니다. 흑비차님이 보시기에 에스테방이 지금 이제 다음 시즌에 합류를 하잖아요. 에스테방이 당장 준비된 선수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군에는 무조건 안고 가야 되는 선수. 당장 주전으로 활약할지 모르겠지만 1군에서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기회를 줘볼 법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 선수에게는 임대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선수가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배워야 될 점은 마레스카 시스템의 적응도, 그리고 신체적인 향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기술적인 역량이나 프로 레벨에 대한 적응 단계를 거쳐야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대는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첼시에 있으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 마레스카 시스템에 적응하는 단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당장 정기적으로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1년 정도라는 시간을 주면서 이 선수가 그 피지컬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더욱더 좀 성인 무대에 맞는 그런 신체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렇게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2년 차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3, 4년 이내에 이 선수가 정말 첼시의 핵심적인 선수로 자리 잡을 것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를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정말 좀 첼시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고, 또 매주 경기 시청하는 것이 기다려지는, 많은 첼시 팬분들이 아자르로 인해서 유입이 됐잖아요. 아자르의 그런 슈퍼 플레이를 매주 기다리고, 축구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선수들, 에스테방이 과연 그런 선수가 되어줄 수 있을지 일단 저희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발 저는 이 선수가
남은 6개월 동안 다치지 않고 좀 무사히 첼시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선수 자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부상이 많을 만한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또 잔디 상태도 걱정이 어느 정도 되고 견제를 많이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에 합류할 때까지 좀 부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첼시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선수, 첼시의 슈퍼스타, 간판 스타가 될 수 있는 에스테방 윌리안 선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첼시에는 지금 되게 뛰어난 유망주들이 많고 또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스카우팅 리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